검정 고무신의 기영이와 함께하는 5.18 여행.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오냐, 우리 기철이 일찍 일어났구나. 여따, 넌 저쪽부터 쓸거라. 내는 이쪽부터 쓸 테니. 네. 할아버지, 빗자루 이리 주세요. 제가 쓸게요. 자, 녀석. 그럼 형이랑 같이 한번 깨끗이 쓸어봐라. 네. 1979년 10월, 우리 가족은 서울의 한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 개구쟁이 초등학생이었고 기철이 형은 빡빡머리 중학생이었습니다. 이런... 부산 마산에서 일어난 데모를 경찰이 아니고 군인들을 투입해서 진압해버렸잖아, 이거. 아범아, 신문 보냐? 나도 어제 뉴스에서 봤다. 그러게 왜 데모들을 해?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을 국회에서 변칙으로 통과시켜버렸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랑 현 정부가 매사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학생들이 데모를 안겠어요? 헤헤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줬잖니. 그래도 독재는 나쁜 겁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주인이잖아요.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이야, 아범아,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잡혀가요. 참 이거 야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야 하나? 기영아, 아이 마당 안 쓸고 뭐하고 서 있어? 어서 쓸어. 알았어. 그때 저는 뭐가 뭔지는 잘 몰랐지만 우리나라가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경찰에 잡혀가서 감옥에 가고 그랬으니까요. 아범아, 무슨 일이냐? 예, 아버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답니다. 뭐? 그게 정말이냐? 정말 대통령이 죽었단 말이야? 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권총으로 쏘았다는군요. 아니, 중앙정보부장이면 대통령 직속 부하가 아니냐?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게야?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이번 일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라고요.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으니 앞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 채 TV에 등장한 전두환이라는 군인 아저씨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큰일 났구만 이거. 아니 왜요?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틀림없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신문 기자들을 잡아가두고 최기하 대통령을 협박해서 군부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야.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려고 작정을 했어. 결국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일당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됐던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5개월이란 시간이 흐른 1980년 5월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대규모의 평화적인 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두환과 그 일당들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인 참된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광주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속히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아, 이 약 외할머니께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알겠지? 네. 기영아, 엄마 아빠가 같이 안 가니까 형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어? 네.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에 학교 가려면 될 수 있으면 내일 일찍 출발해서 와. 알았지? 네.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1980년 5월 17일) 형과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외할머니께 엄마 심부름으로 한약을 갖다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사람한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아이고, 우리 손주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아이고, 애미야, 애들 배고프겠다. 밥 좀 더 갖다 줘라. 예, 어머니. 아니에요, 외숙모. 저 두 그릇이나 먹어서 더는 못 먹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기영이는? 저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외숙모, 상민이 형은요? 학교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갔는데 요즘 대학생들 데모하고 난린데 걱정된다. 걱정하지 마라, 애미야. 우리 상민이는 공부밖에 모른다. 알아요, 어머님. 기영아, 우리 바깥에 구경 가자. 우와, 재밌겠다. 아유, 얘들 안 돼. 위험해. 아이고, 애미야, 그냥 놔둬라. 애들인데 뭐 어쩌겠냐. 그래도 최루탄이라도 맞으면 어떡해요. 5월 18일 오전 10시쯤 형과 함께 전남대 정문으로 가보았더니 그곳에는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공수특전단 소속 군인들이 학교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계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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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은 물러가라! 계엄군은 물러가라! 주교령을 처리하라! 주교령을 처리하라! 형, 왜 군인 아저씨들이 학생들을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몰라, 나도. 아니, 우린 공부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공부하러 온 학생까지 막을 건 없지 않습니까? 저기 상민이 형이다. 상민이 형! 기철아, 기영아. 상민이 형! 아, 녀석들 언제 왔어? 어제 밤기차 타고 아침에 도착했어요. 이야, 기영이 몰라보게 컸네. 야, 그런데 너희들 여긴 왜 온 거야? 할머니 집에 있다가 소리가 나서 구경 나온 거예요. 아, 그랬니? 아무튼 여긴 위험하니까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알았지? 주교령 철폐하라! 주교령 철폐하라! 주교령 철폐하라! 주교령 철폐하라! 학생들 공부한다. 지금 즉시 해산하자면 무력으로 해산시키겠다. 알겠나? 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안 되겠군. 대원! 네! 모두 공격 앞으로! 머리가 깨졌어. 무서워. 왜 저렇게 사람들이 때리는 거야? 기철아! 기영아! 뭐해! 어서 골목을 도망쳐! 어서! 학생들이 골목으로 도망친다! 모조리 잡아! 여기서지 못해! 저한텐 난생 처음 보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군인 아저씨들이 철심히 박혀있는 살상용 특수 곤봉을 마구 휘둘렀고 공격을 받은 학생들은 순식간에 머리가 깨지고 피를 쏟아내며 쓰러졌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외숙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기차역에 데려다주고 상민이 형을 찾아보겠다며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계엄령을 철폐하라! 계엄령을 철폐하라! 휴교령을 철폐하라! 휴교령을 철폐하라! 대사관아! 너희들은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 대사관아! 기영아, 기철아, 상민이 형 어딨나 잘 봐라. 네, 외숙모. 너희들아 중단하라! 너희들아 중단하라! 계엄령을 철폐하라! 계엄령을 철폐하라! 안 되겠다! 모두 진압해버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붙잡아! 잡아라! 아니 이놈들아! 도대체 이게 무슨 짐승 같은 짓이야! 아이고! 괜찮으세요? 야, 이놈들아! 너는 애미의 비동이야! 이런 이 아줌마가 정말! 어설에도 샅샅이 뒤져서 모두 끌어라! 아저씨, 저는 배가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두 눈을 꼭 감고 싶었습니다. 계엄군들은 노인 여자들까지도 잔인하게 곤봉으로 마구 때리고 죽었는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은 질질 끌어서 모두 트럭에다 싣고 가버렸습니다. 왜 숨어? 군인 아저씨들이 왜 저러는 거야? 미쳤다. 미쳐서 저러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는 저럴 수 없지. 집으로 갈래요. 무서워요. 그래, 상민이는 그만 찾고 일단 너희들부터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터미널로 가자. 기차보다는 버스가 바로바로 출발하니까. 네. 큰 길로 가는 것보다는 골목으로 가는 게 안전할 거야. 터미널까지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저 상민이 형 어머니 아니세요? 너 상민이 후배 영철이 아니냐? 아, 네, 맞아요. 근데 여긴 왜 나오셨어요? 혹시 상민이 형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아유, 그래, 우리 상민이 봤어? 네, 상민이 형 지금 전남대 응급실에서 환자들 돌봐주고 있어요. 그래, 다치진 않았고. 네. 아유, 다행이구나. 기철아, 기영아, 드디어 우리 상민이 찾았다. 외숙모, 그럼 빨리 전남대 병원으로 가요, 우리. 네. 그래, 어서 가자. 자, 의사 선생님! 위급할 환자예요! 여기요, 여기! 이런 죽일 놈들 사람을 이렇게까지 두들겨 패? 어머니! 상민이 형! 기영아, 기철아!
아유, 이놈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연락이라도 좀 하지. 죄송해요. 친구들이 다쳐서 이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아무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상문아, 이제 어서 집으로 가자. 안 돼요, 어머니. 아유, 글쎄 어미 말 들어. 어머니, 누군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너 아니라도 할 사람 있어. 저 같은 젊은이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우리 이웃집 사람들이고 같은 학교 학생들이 부상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저처럼 모두 다 어머니 따라 집으로 가버리면 누가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보살피겠어요. 제 걱정 말고 일단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가세요. 오늘 밤부터 통행 금지 시간이 밤 9시로 앞당겨졌대요. 어서 가셔야 돼요. 상민아! 그날 밤 9시 뉴스에서는 광주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와 언론들이 전두환과 군부 세력이 무서워 광주의 일을 보도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실망과 분노의 하룻밤을 지낸 광주 시민들은 날이 밝자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하면서 밖으로 몰려나오기 시작했어요. 철폐! 철폐! 강경진압 사과하라! 강경진압 사과하라! 형, 괜찮을까? 나 조금 무섭다. 군인들이 또 닥치는 대로 때리면 어떡해. 걱정 마.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이 나왔잖아. 군인들도 이제는 함부로 우릴 못 건드릴 거야. 5월 21일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도청 앞에서 계엄군과 맞서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계엄 철폐! 계엄 철폐! 강경진압 사과하라! 강경진압 사과하라! 독도들에게 아니다. 해산하라. 해산하라. 계엄군은 물러가라! 계엄군은 물러가라. 전두환 타도하자! 전두환 타도하자. 중대장님, 시위대가 저지선을 밀고 들어온다. 상부 지신. 아직. 중대장님. 뭐야? 알았다. 애국가를 틀어라. 예. 뭐야 이거? 전원 단환 장전. 단환 장전. 중대장님, 정말 발사하실 겁니까? 시끄러. 조준 발사. 저게 몰라. 우리나라 군인들이 시민들을 다 죽이고 있잖아. 도망쳐! 저놈들 완전히 미쳤다! 골목으로 숨어! 기영아, 뛰어! 죽기 싫으면 어서 뛰어, 임마! (5월 21일) 오후 1시 실탄을 지급받은 공수부대원들은 시민들을 향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 사격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시민들은 살기 위해서 시외 지역의 무기고를 털어 스스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무장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월 21일) 저녁 8시 드디어 무장을 한 시민군들이 광주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져 계엄군과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이고 정훈아, 네가 먼저 가다니. 영근아, 이 늙은이만 나면 되고 어디를 가느냐. 영근아 이놈아. 계엄군이 물러가자 제일 먼저 도청과 근처의 상무관에는 죽은 시민들을 위한 영안실과 합동 분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태극기로 덮여진 수많은 관들이 그곳에 있었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통곡으로 그곳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민군들의 무장 투쟁으로 계엄군들은 광주 외곽으로 쫓겨나게 됐지만, 계엄군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서 광주 시민들은 매일매일 긴장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TV에서는 매일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보도하고 광주시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시민들 모두가 어지러운 거리를 자발적으로 청소했으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썼고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형, 어디가? 쉿. 기철아, 조용히 해. 기억이 깨겠다. 근데 형, 어디 가는데?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형, 지금 도청으로 들어가는 거야. 도청? 그럼 형도 시민군이 돼서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말이야? 형, 그럼 나도 시민군이 될 거야. 나도 가서 싸우면 안 돼?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뭐가 어려? 얘기 들어보니까 13살짜리 구두닦이 소년도 시민군 하고 있다던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총 들고 계엄군들하고 싸울 수 있단 말이야. 모두 깨겠다. 조용히 해. 아무튼 지금은 안 돼. 기철이, 너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지? 어머니한테는 나 병원에 자원봉사하러 갔다고 말해줘. 내가 시민군이 들어갔다고 말하면 아마 쓰러지실 거야. 그래, 알았어. 좋아. 그럼 믿고 형은 간다. 상민이 형. 이봐, 큰일 났어. 오늘 밤 계엄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거. 뭐? 그게 정말이야? 어제 협상 대표들이 계엄군 분소를 찾아갔었잖아. 그게 잘 안 된 모양이야. 신부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무기를 반납하자고요? 이대로 계엄군에게 항복하자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나? 이대로 싸우다 모두 죽겠다는 말이야? 자네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진 않겠습니다. 비겁하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떳떳이 싸우다 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짧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훗날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자네 말이 100번 옳은 말이네. 자네 정말 우리의 죽음이 훗날 헛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나? 네,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면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겁니다. 뒤로 가게 해주세요. 뒤로 가게 해주세요. 꼬마야, 안 돼.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너 오늘 밤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 못 들었지? 위험하니까 어서 돌아. 응? 싫어요. 전 형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아, 이 녀석 정말 완전 고집불통이네. 좋아. 네 형 이름이 뭔데? 상민이 형이에요. 상민이라고? 기철아! 기영아! 상민이 형! 너희들 여기 왜 왔어? 형,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나한테도 총을 주세요. 나도 싸울 수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기철아, 기영이 데리고 어서 집으로 가. 싫어요. 나도 싸울 거예요. 말 들어 임마! 어서 가란 말이야! 나도 싫어. 도청을 막아낼 거야.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나도 총 줘, 형. 야 임마! 형 말 안 들을 거야? 형. 모르겠어? 우린 모두 오늘 밤 죽는단 말이야. 어서 돌아가. 너희들은 아직 어려.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형. 너희들은 살아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먼 훗날 역사의 증인이 되어 광주의 진실을 알려줘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민이 형. 그래, 어서 가. 그리고 형 말 잊지 마. 우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꼭 살아남아야 된다. 상민이 형. 상민이 형. 기사!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전면적으로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말한다. 계엄군이 전면적으로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5월 27일 새벽, 시민들은 계엄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떨며 모두 이불을 둘러쓰고 공포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깨어있던 모든 광주 시민들은 차를 타고 광주 시내를 돌며 방송을 하는 한 여학생의 애절한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상이다, 비상! 모든 사람들은 무기고 앞으로 나와 총을 받아! 실탄을 받아라!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자리를 지킵시다. 실탄이 없다! 실탄이 없다! 실탄이 없다! 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시내 모든 주요 시설은 군이 완전히 장악했다. 손을 들고 나오라. 수항하라. 손을 들고 나오라. 수항하라. 수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시내의 환경소와 주요 시설은 군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망 중인 소수 담당이 민가 간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절대 신고가 있을 때까지 5월 27일 새벽 항쟁의 피로 물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마지막 시민군들이 계엄군들에 의해서 두 손을 쳐들고 붙들려 나왔을 때는 이미 150여 구의 시체와 부상자가 두 트럭에 나뉘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계엄군의 발표는 사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계엄사령부에서 진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6시 현재 민간인 피해는 없습니다. 폭도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전남북 계엄분소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6시 현재 작전 결과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이상은 전남북 계엄분소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광주에 내려간 지 열흘이 지난 후에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TV에서는 대한민국의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선출되었다는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홍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과 아빠,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 아저씨가 왜 대통령이 되는데? 저 아저씨가 광주 시민들을 모두 죽인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저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는데요? 왜? 기영아, 진정해, 기영아. 기영아, 두고 봐라. 언젠간 저들은 꼭 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꼭. (1996년)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역사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나와 멀쩡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알까요? 광주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의 고통을 안다면 지금처럼 뻔뻔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선 안 돼. 꼭 살아남아서 역사의 증인이 되어 광주의 진실을 알려줘야 돼.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전 상민이 형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1980년 5월 수많은 시민들은 군인 아저씨들의 총칼 아래 쓰러져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끝까지 싸워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군사 정권이라는 무서운 독재의 탄압 속에서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남이 지켜주거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우린 1980년 5월 광주를 더욱 소중히 간직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작 5.18 기념재단